안녕하십니까. 2주간의 KBL. 이번에는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KBL에서 이제 15달러로 최고의 라인업을 구성해보기. 저희가 총 5명의 선수를 15달러 제한을 해서 각자 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리스트업 기준은 올 시즌에 10경기 이상 뛴 선수 중에서 팀 내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리그에서의 활약상 그리고 공헌도를 좀 고루 분석해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어떤 선수를 구성을 했는지 저희 아직 서로 모르고요. 이 라인업을 기준으로 어떤 라인업이 가장 좋을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긴 알고 있잖아요. 저는 대충 받긴 했는데 슬쩍슬쩍 훑어봤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대충 훑어봤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 코로나가? 아 죄송합니다. 예. 이건 진짜 여러분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또 MB 받을 중단돼가지고 수- 그냥 던졌습니다. 이 옷도 약간 네. 블랙으로 이미 입고 저 다음 방송 때 안 나오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SNS랑 뭐 유튜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팬들 사이에서도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콘텐츠거든요. 오. 그래서 이거 제가 딱 주장을 했죠, 회의 때. 네. 우리도 해보자, KBL. 네네네. 네. 주장은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네. 말씀하지 않았는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재밌긴 재밌었어요. 저희가 구성하면서도 전 이런 거 약간 죽자고 달려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되게. 예. 그러면 뭐 바로 가보시죠. 좋습니다. 일단은 뭐 원석연 기자가 뽑은 15달러 베스트 라인업. 저는 굉장히 뭐 조금 트렌디한 팀들. 네. 트렌디한 팀들. 트렌디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좀 젊고, 그렇게 젊진 않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언제든지 다 달릴 수 있고. 다 이렇게 일단 뭐 긴 말 할 거 없이 저 1번부터 가시죠. 네. 첫 번째 1번 김선영 선수 네, SK. 네, 김선영 그래서 4달러 소진합니다. 네. 4달러 4달러. 예, 네. 김선영 4달러? 나가고 네. 그 다음 2번 이대성. 네. 이대성 선수 예. 여기 왜 웃으세요? 이대성 선수 아니 무시하니까. 이따가 얘기해. 일단 하세요. 일단 네. 빨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이대성 2달러 네, 2달러 네, 네. 소진했습니다. 2달러. 3번 문성곤 네. 리그 최고의 3D 예. 문성곤 선수 3D? 예. 3&D. 예. 3&D입니다. 3&D. 어차피 깔 게 많을 것 4D, 같아서 3D 네. 나중에 뭐 4번 총체적으로 4번 중심을 잡아줄 윤호영. 아이고 윤호영 선수한테 골밑 수비까지 아이고 너무 많은 걸 아유, 윤호영 선수가 힘들어요 지금. 아유. 4번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윤호영 사람. 선수 성공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5번. 이거 참 포워드 라인에서는 공격이 좀 쉽진 않겠네요. 5번. 네네. 김종규 12요. 끝났습니다. 2, 3, 6, 11, 15. 딱 15달러는 맞췄네요. 딱 15달러 맞췄습니다. 네. 네네. 뭐 더 설명할까요 여기서? 아니 뭐 이제 일단- 자기 본인이 네. 뽑은 팀의 장점과 컨셉. 단점 뭐 이런 컨셉 어필하세요. 어필을 많이 해주세요. 먼저 말할게요. 그 순서대로 김선영, 이대성, 문성곤, 윤호영, 김종규 선수 순서대로 34, 35, 34, 41, 30 나입니까? 뭡니까? 3점슛 성공률입니다. 예, 1번부터 5번까지 다 3점슛 가능해요. 근데 성공률만으로 말하기에는 이대성 선수는 시도 횟수 대비 그리고 기복도 좀 있지 않나요? 기복이 없는 슈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기복이 없는 슈터는 세상에 없고 횟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35% 성공률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고 일단 올 시즌 김종규 선수 올해 3점슛 던지면서 완전 거의 뭐 한국의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예, 뭐 성공률만으로 논하기에는 클러치 상황에서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클러치를 같은데 누구한테나 맡길 수 있는 라인업. 누구한테 맡기실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구한테나 다. 1점 지고 있는데 마지막 공격이에요. 누구한테 맡기실 겁니까? 저는 김선영, 이대성을 위한 패턴을 만드는 척하면서 문성곤한테 킥아웃해서 3점으로 마무리. 그 노골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굉장히 NBA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와 이 원석연 저 자식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약간 이렇게 벌써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트렌디한 라인업입니다. 예, 다 속공이 가능하고요. 네. 다 3점슛 가능하고요. 다 수비 너무 잘합니다. 다 수비 잘해요? 예, 다 수비 너무 잘해요. 김선영 수비를 잘한다고? 김선영, 이대성 이 친구들은 일단 국제대회에서 벌써 경쟁이 끝난 저희 조합이에요. 김선영 선수는 사실 오펜스에서는 강점이 많지만 수비에서는 좀 약점이 있고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월드컵 제 시간. 아니 그 방송인데 근데 조용하라니. 저기 질문인데 잠깐만요. 아니 우리 윤호영 선수에게 4번을 맡기면 윤호영 선수가 원하지 않습니다.
윤호영 본인이 별로 팀을 위한 희생. 윤호영 선수 김선영- 언제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김선영 이대서 러시아전에서 지난 월드컵 때 보셨죠? 러시아전에서. 예. 예, 졌지만 잘 싸웠잖아요. 이때 김선영, 이대성이 중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미 네. 증명이 끝난 조합입니다. 이대성 선수도 2번으로 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대성 선수, 이대성, 이대성 선수가 김선영은 2번 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대성, 김선영은 이정현, 이대성과 달라요.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네. 그 농구 팬분들 보시는 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사실 김선영, 이대성 선수는 대표팀의 코어라기보다는 조커로 뛰었을 때 더 효율이 높았던 선수들이거든요. 뭐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라인업 뭐야 그리고 마무리죠? 아니, 마무리 아니야. 아니, 뒤에 있어. 뒤에 진짜 잘. 네네네. 여기서 키 포인트는 문성곤. 문성곤 네. 선수예요. 저는 문성곤 선수 진짜 높게 보거든요. 네. 문성곤 선수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점유율이 있어요. USG 퍼센트라고 이 선수가 얼마나 공을 많이 갖고 마무리를 많이 했나, 공을 얼마나 막 오래 쥐고 있었냐 이런 퍼센트인데 문성곤 선수 올해 이 점유율이 12%입니다. 예? 10경기 이상 뛴 선수 중에 리그 전체 119위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격에서 이런 그렇죠? 공을 쥐고 있는 지분이. 팀 내에서도 KGC 팀 내에서도 최하위예요. 기승호, 배병준, 김초혁 선수보다 낮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정도 3점슛 성공률을 유지하면서 스틸이 1.8개로 리그 전체 1위예요. 공동 1위. 근데 공동 1위 이제- 한 명이 누군지 알아요? 김선영. 근데 문성곤 선수의 라운드별 3점슛 성공률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네요. 기록에 모순이 좀 있는데 문성곤 선수가 중후반으로 가면서 성공률이 급격히 높아졌는데 초반에는 그게 클러치라는 거예요. 팀이 중후반으로 걸어서 KGC의 중요한 선수들이 다 아웃됐잖아요. 그때 영웅은 이제 난세에 탄생한다고 이제 거기서 왜 웃으세요? 아니요 예. 그냥 아니 얄미워가지고. 귀여워서 예. 네. 그래서 리그 진짜 이 정도면 역대급 3&D 탄생입니다. 그리고 윤호영 선수 올 시즌 출전 시간 줄면서 득점 좀 하락했어요. 근데 3점슛 성공률 얼마? 41%. 커리어 하이. 이 나이에 86년생. 기록을 준비하신 건 좋은데 일단은 굉장히 좀 뒷선 수비가 걱정이 됩니다. 김종규 윤호영 선수까지는 김종규 선수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작년에 LG 속공이 12.5개로 6위였습니다. 올해 5.1개 꼴찌 됐어요. DB 작년 11.9개로 리그 7위였습니다. 속공. 올해 12.8개로 리그 1위 됐습니다. 김종규과 끝. 깽끝. 오케이. 말씀하세요. 네, 이제 뭐 제 라인업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근데 전체적인 좀 어떤 팀 스타일은 비슷한데 저는 뭐 일단 1번 양동근 그리고 2번 두경민 그리고 바꾸시지 마시고요. 아니 저 적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하시는 또 거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니 참고하고 있어요. 1번 양동근, 2번 두경민. 총 이제 3달러 4달러. 네, 양동근 선수 3달러, 두경민 선수 4달러, 네, 그리고 좋습니다. 문성곤 선수 2달러, 그리고 저는 최준영 선수 5달러. 최준영 그다음에 5달러. 장재석 1달러.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네네. 아니, 저 문성곤 얘기할 때 그렇게까지 안 해요. 뭐야? 왜 제가 아니,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게 네. 들어보셔야 될 게 저는 문성곤 선수의 쓰임이 다릅니다. 이제 원성영 기자는 문성곤 선수를 클러치의 슈터로 맡긴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 말 다 저는- 바꾼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아, 진짜 제 웃기네. 선수 구성을 보시면 예. 양동근, 두경민, 최준용, 문성곤, 장재석인데 저는 문성곤 선수의 공격력이 물론 올 시즌에 너무 좋아졌지만 저는 기복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선수를 뽑은 이유는 문성곤, 최준용 둘 다 드롭존으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이제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드롭존도 가능하고 그리고 1대1 수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맨투맨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앞선의 수비를 저는 중점을 뒀습니다. 양동근, 두경민 숨 막히는 수비인 거죠. 그냥 앞에서부터. 아니,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일단 들어보세요. 근데 숨 막히는 수비로, 그러니까 저는 기동력과 3&D, 그러니까 수비와 3점 외곽과 빠른 농구, 기동력, 수비 이 세 가지를 초점을 뒀는데 일단 양동근, 두경민, 양동근 선수가 이제 나이가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어린 선수들이 비빌 체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경민 선수가 지금 전성기이기 때문에 양동근 선수의 부족한 활동량을 두경민 선수가 메워줄 수 있고 그리고 양동근, 두경민 앞선에 다 외곽을 장착한 데다 최준영 선수도 3점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성곤 선수의 기복 있는 3점은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볼을 최대한 지연시켜주면 장재석 선수도 뒷선에서 좀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오펜스에서 저는 좀 활동량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움직임도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양동근 선수, 문성곤 선수, 최준영 선수 BQ가 높습니다.
BQ가 높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달리는 농구, 그러니까 장재석 선수가 리바운드 잡으면 4명은 저는 다 뜁니다. 그러니까 공격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격 횟수도 더 많이 가져가고 저는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말씀 뭐 기동력, 뭐 3&D 이거에 초점을 맞추셨던 건데 이거는 제 라인업한테 둘 다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대가 나는 지금 얘기 안 했어. 근데 상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네네. 두 가지 이 요소가 제 김선영, 이대성, 문성곤, 윤호영, 김종규한테 기동력도 안 되고 일단 최준용 선수와 윤호영 선수 골 밑에서 미스매치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이 김선영 둘은 미스매치는 아니지. 그렇지. 아니 밀고 들어가는 완전한 타입이 미스매치는 아닌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괴롭혀줄 수 있다는 거지. 매치 최준영은 최준영이 아니, 들어올 것 같은데. 포스터 터치를 안 하는 선수는 아니 무슨 미스매치야. 포스트업이 아니라 윤호영 선수가 계속 외곽을 다 따라다녀야 돼. 그러니까 최준영이 안에서 포스트업만 하는 게, 포스트업이 장점은 선수는 아니지만 오케이, 일단, 예. 외곽 던질 수 있고. 왜 동공인데?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제 라인업의 핵심은 전 최준영입니다. 최준영.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준영을 4번으로 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4번째에 말했을 뿐이지 전 최준영을 2번으로까지 1에서 5번 다 쓸 거거든요, 오펜스에서는. 근데 만약에 불쌍해요. 최준영이 1, 2번 없어, 쓴다 없어. 그러면 김선영, 이대성. 아까 제 앞선 낮다 그랬죠? 최준영이 앞선에서 설 수 있습니다. 폭사가 아니고 폭사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김선영, 이대성 라인업은 양동근, 두경민의 수비나 활동량에서 다 밀려요. 김선영, 이대성이요? 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전 자신 있습니다. 아니, 뭐 CF 가 아니, 아니네. 지금 네. 여러분이 지금 양동근 선수를 지금 여러분이 너무 간과하시고 있는데 두경민 선수가 롤모델이 양동근이에요. 저는 이 둘을 제 라인업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두 선수를 같이 뛰게 해주겠다. 진짜 숨막힙니다, 수비력. 네, 저는 저 이제 얘기할게요. 나 거의 말 몇 마디 못한 것 같아. 지금 보세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네네. 하세요. 네, 1분 내외로요? 이 원석영 기자의 라인업은 되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좋은 디펜스를 상대로 되게 취약해 보입니다. 이 맞습니다. 라인업. 김선영, 이대성 사실 외곽슛 뭐 이제 성공 얘기하시는데 사실 국제 무대에서도 슈팅력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 대표팀의 두 가드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김영현 기자의 이 라인업은 최준영이 되게 중요한 선수고 잘하는 선수 맞는데 사실 SK에서 어떤 공격 전체를 메이킹해준 선수 자미론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없이 최준영이 공격을 세트 오펜스를 이끌라 되게 위력이 떨어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단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외국인 선수가 근데- 유무가 거의 굉장히 네.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울 수 있도록 근데 라인업을 무슨 설계해 분석가 주셔야 모신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 라인업 아, 말씀하시는 왜? 거예요. 본인은 다 이렇고. 되게 무슨 분석가 내려왔어? 되게 농장하는 척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히 구성된 팀일수록 기존의 손발을 맞춰보는.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자, 일단 주전 센터로서 이 5달러짜리 김종규 선수 이렇게 네. 든든하게 책임집니다. 페인트 존 득점 확실하죠. 트랜지션 득점 확실합니다. 원상 기자 설명했지만. 그리고 이 앞선 두 명은 뭐 기존의 라인업으로 그냥 갑니다. 두경민, 허웅 둘 다 4달러예요. 4달러. 이렇게 팔로 오셨어요? 네, 백코트, 센터 이렇게만 박아놔도, 그리고 DB에서 이미 호흡을 맞추고 있고 이미 성공했어. DB 최근에 리그 중단만 안 됐어도 통합 우승 갔을 그 핵심 멤버 3명이 지금 딱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이 3명만으로도 이 나머지 두 팀 이겨요. 그리고 자, 나머지 두 자리는 그 중심을 잡아주되 가격은 비싸지 않은 1달러짜리 선수 2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성현 3번에, 그리고 장민구. 이 팀은 3점 슛은 수비력은 좀 아쉽네요. 3점수 가져가고, 두경민 방금 이제 수비 활동량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황도 사이즈 두경민 괜찮죠. 선수를 제외하면은 2, 3, 4, 5번이 다 뭐 수비력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문성곤, 최준용, 문성곤, 윤호영의 공격력이 그렇게 두렵진 않기 때문에. 최준영의 공격력이 두렵지 않다고요? 네, 최준영은 우리 솔직해집시다. 최준영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데 저도 좋은 선수라 생각하지만 이 선수는 트랜지션 공격에서 되게 위력적인 선수예요. 하지만 세트 오펜스에서 자미로니 쪽에서 나오는 공, 헤인즈 쪽에서 먼저 만들어진 플레이메이킹을 받아먹는 걸로 3점수를 많이 생산하지 자기가 풀업 점프슛 던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다재다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펜스에서 본인이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준용이. 그러니까 근데 그 다재다능함을 살리려면은 그러니까 저는 자신보다 더 기둥이 되어줄 선수가 저는 필요하다는 반대로 거죠. 최준용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서 두경민, 양동근 외곽, 그리고 문성곤이 그 뽀르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받아먹는 공격까지. 저는 이걸 생각한 거고, 네. 지금 우리 그 이동환 팀장님, 뭐 이동환의 느바도트,
그리고 이동환의 맨투맨 이런 엔드원이에요. 아, 리바우트 끝났어요. 이동환의 엔드원 뭐 상당히 고퀄리티의 칼럼을 쓰시는 분인데 이제 라인업을 급조한 티가 많이 납니다. 아니 급조 아니에요. 저도 근데 급조한 티가 저는 많이 나는 게 뭐냐면 두경민, 허웅, 김종규 코어 받고 돈이 모자르니까 예. 그리고 일단 코어를 박은 이유도 말씀해 드릴게요. 저기 이동환 기자님께서 저번 달에 두경민 선수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게 커요. 예, 친분. 그리고 예. 두경민 선수가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셨다고 이동환 기자가 또 인터뷰를 감동해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두경민, 허웅, 김종규 모두 제가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걸 직접 만났습니다. DB 원조에서. 예. 그리고 전상현 선수 제가 또 문경에서 만나고 왔고. 그러니까 우리 성현이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전성현 전성현 선수 보이시나요? 웨이트 트레이닝 기사. 예. 네. 근육량 10kg. 네. 적폐 중에 이분이 적폐 중에 쓰시는데. 적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네. 이제 일종의 어떤 개인적인 호감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했지만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더 잘하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이 팀의 가장 중요한 건 3점 생산력이에요. 이거는 이 모든 이제 나머지 두 분과 비교해도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반박 불가 아닙니까? 3점 생산에서 이미 애초에 앞서고 사실 가장 뭐랄까 화력이 떨어져 보이는 장민국 선수조차도 사실 리그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스트레치 장민국 선수 픽이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아, 긴장되시나 봐요. 제 팀이 얘기 들으니까. 전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조한 티가 많이 나서 아니, 이런 아니에요. 라인업은 사실 근데 근데 예, 네. 정말 이 라인업은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말만 들으면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띠끼기 하잖아요. 맞아. 이거는 진짜 이건 5분 만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붙으면 약한 라인업. 아니 솔직히, 이걸로 진짜 수비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각 팀에서 수비 구멍들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맨투맨으로 상대하면 끝입니다 여기. 아니 근데 이 네. 팀은 네. 그런 게 가능해요. 아니, 이거는- 수비가 네. 안 되는 날에도 그냥 3점의 어떤 그 뭐랄까요 화력으로 KT 그래, 어떻게 이점. 생각하세요? KT 현재 3점의 화력. 아니 KT는 김종규가 지금 없잖아요. 아니 김종규 선수 혼자 부담이 너무 커요 뒷선에서.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동환 기자님 뽑은 이 라인업은 그냥 이게 친구들끼리 이제 한 골대 갖고 이제 원바운드, 맞아. 투바운드 할 때 맞아. 이럴 때 슈팅 잘 넣는 조합이고요. 실제 농구는 농구를 잘 안 해보셨는지 실제 농구에서는 진짜 이건 택도 없는 조합입니다. 예, 아니 여기에 그냥 뭐야 오노아쿠랑 네. 윤호영 들어오면은 DB 라인업이에요. 아니요. 근데 그 선수들이 없잖아. 아까 그 자미런이 그럼 없다고 그냥 이렇게 그럼 그냥 모방하신 거네요 예? 그냥. 아니 DB 아니요 라인업 그게 모방하신 아니에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기존에 네. 호흡을 맞추고 안정감에 네. 이제 그러니까 오노아쿠 윤호영 같은 그 수비력이 없죠. 사실 그게 결여됐죠. 상위 그 말을 팀에 지금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충분히 화력으로 메울 수 있는 팀이고 이 팀은 오펜스에서는 이 나머지 두 팀보다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지금 많은 우리 농구 팬분들이 예. 등을 돌리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KBL의 가장 네. 큰 어떤 인기 하락 이유 뭡니까? 득점대 하락이에요. 어쨌든 리그에서 가장 재밌게 농구를 할 팀이고 질 수도 있죠. 종종 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 팀이야말로 KBL의 인기를 부활시킬 어우 네. 침이 많이 튀겨요. 그런 팀이에요. 팀이에요. 그런 팀이다. 올스타 뽑자는 거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80점 넣고 90점 줘서 질 팀이에요. 아니에요. 90점 주고 100점 넣어서 이길 팀입니다. 90점. 일단은 뭐 거기까지 하고 우리 많은 농구 팬 우리 형님들이 많이 떠나실 것 같고요. 일단 후기 좀 이 선수 굉장히 가성비 좋았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리스트업을 하는데. 네. 근데 여기 보시면 LG 선수 한 명도 없어요. 맞네요. LG 선수가 진짜 한 명도 없어. 마지막까지 여기 이제 LG의 자존심이 김시래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고민을 하다가 올 시즌에는 화력이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름볼 처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야투율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30%대. 그래서 김시래 선수가 어시스트도 높고 평균 득점도 두 자릿수긴 하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예, 뭐 읍참 그래도 마속의 신정으로. 솔직히 김시래 선수가 하드캐리 하면서 본인의 야투율이 떨어진 그런 기록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뺐는데 그랬다. 네, 말이 그랬고. 예. 일단 저는 근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는 전 문성곤. 그쵸. 그러니까 2달러에 정말 무조건 2달러에는 진짜 무조건 사야겠다. 저는 그래서 문성곤 선수가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았고 그리고 뽑고 싶었는데 못 뽑은 선수가 좀 있다면 뽑고 싶은 오버 선수.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5달러 1명, 4달러 2명, 1달러 2명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농구 라인업에 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이 애매한 뭐 3, 4점 이렇게 여러 명 뭐 2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핵심이 되어줄 코어급의 어떤 선수를 제대로 확보한 후에 나머지는 롤플레이어급으로 채우는. 저는 그런 어떤 농구의 가장 어떤 원초적인 라인업 구성 방식부터 정확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점에서 저는 사실은 다른 라인업 구상할 때 이제 이대성이라든지 또 2점짜리 좋아하시는 애정하시는 선수지 않나요? 이대성 선수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문성곤 사실 이 선수를 굉장히 좀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센터 한 명을 뽑은 다음에 그 파트너 누구 줄 것이냐. 사실 강상재도 좀 고민했어요. 강상재는 어쨌든 이 선수가 좀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슈팅력이 되는 장신이라는 점에서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저는 좀 못 뽑아서 아쉬운 선수들이 그 두 명이 이 조합을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허훈, 김준일 조합. 두 명 이제 같이 한번 뽑아보고 이 선수들 같이 뛰면 어떨까? 허훈이 이제 2대2가 잘 되는 슈팅력을 갖춘 빅맨이랑 조합을 맞췄을 때 얼마나 위력적인지 오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비록 그 친구 이제 멀리스 친구는 떠났지만 멀리 갔죠. 예, 멀리 선수 멀리 갔지만 예. 그래서 이제 김준일, 허훈이랑 같이 팝캔롤, 피켓팝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근데 같은데 2대2 활동량만 따지면 오세근 선수가 훨씬 낫겠죠. 허훈, 오세근. 저는 사실 오세근 선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원석연, 오세근 싫어하는 네, 원석연 기자의 말이었고 네. 저희와는 무관하죠. 맞습니다. 저는 갓세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아니 2대2 측면에서 2대2 측면에서 김준일 선수를 허훈 선수와 조합을 해보고 싶었다고 해서 저는 그거에 의문이 간 거지. 저는 김준일 선수가 능력만... 공격적인 스킬력만 봤을 때 올해 보여준 모습을 특히 그 이제 중간 라운드에서 굉장히 잘해줬을 때 있잖아요. 김준일 선수 돌아가고. 그러니까 김준일 선수는 공격 기술이 좋은 선수지 2대2가 능한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대2는 허훈 선수와 맞추겠다고 하면 허훈, 김종규 조합. 너는 뭐 완전 하이에나야. 담으로 뜯어. 맞잖아요. 자기 라인하고 이렇게 다 쳐내면서 남의 거는 그게 맞으세요. 예, 아무튼 뭐 네.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뽑고 싶었는데 못 뽑은 선수는 허훈, 송교창. 그래서 제가 허훈 선수와 송교창 선수 진짜 너무 뽑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쉽지는 좀 않았고 그리고 약간 가드들이 고만고만한 이제 적당한 가격의 가드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허훈, 송교창을 못 뽑았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혼자서 구상해봤던 라인업 중에 뭐가 있냐면 네. 국내 선수들끼리 붙는다면 저는 양석을 5번으로 쓰는 되게 스피드하고 화력 좋은 라인업도 써보고 싶긴 하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예. 스타일이시죠. 아니 근데 양석이 약간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과학자 그리고 같은 느낌인데. 지난 시즌 뭐 네. 최진수나 양석이 신장 제한 내에서 보여준 위력들을 생각하면은 이 선수가 5번으로 국내 선수들끼리 뛰면은 그렇게 물론 이제 이 힘싸움에서 밀리겠지만 실질적인 리바운드 생산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양수 선수가 사이즈 대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건 예. 이제 팀의 그 어떤 구성 때문에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죠. 그런데 감독님이. 만약에 이게 정말 통할 선수였다면은 그 KT에서 최근에 이제 두 경기 보면은 외국인 선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 붙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네, 이제 국내끼리 뛰었을 양홍석 때. 선수의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5번으로 뛰게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왜 이렇게 무세요? 또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살 좀 제가 물어서 없애주려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무서워? 오늘 진짜 치어와 같아요. 네, 치아요. 너무 네, 진짜. 하나도 안 아픈데 계속. 네, 아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좀 팀을 구성을 해봤는데 저는 막상 구성을 해보니까 이제 외곽을 많이 던지고 그리고 좀 앞선에 힘을 많이 주고 좀 압박을 많이 하고 이런 성향이 저는 제가 짜보니까 김승기 감독님이랑 제가 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김승기 감독님이랑 친분은 없는데 감독님이 농구 스타일이 제가 좀 맞는구나. 근데 지금 이동원 기자는 짜보니까 그냥 완전 그냥 원주 동부네요. 그냥 네, 원주 그렇죠. DB예요. DB랑 이제 KT 스타일은 KT. 저는 사실 그래서 KT 농구 좋아합니다. 저도 이런 농구하는 팀이 많아야 된다. 즐거운 농구, 팬들을 생각하는 농구. 많이 지금 맹짓인데. 예, 현대모비스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주 KCC 아니었어요? 둘 다 좋아해요. 진짜 이상해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되게 많이 나온 얘기지만 슈팅력이 안 되는 팀은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해요. 특히 피바를 내에서는 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더 저는 슈팅력을 중시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팀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논쟁을 하면 어느 팀이 가장 좋을지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농구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농구 팬분들께서 저희가 구성한 이 라인업 중에서 순위를 1, 2, 3위를 이제 매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1, 2, 3위를 매겨주시고 저희가 꼴찌는 벌칙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벌칙을. 그래서 벌칙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이제 많이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솔직히 1위는 뭐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니까 순위를 이렇게 매기시면 되는 거죠. 뭐 1위 원정현 기자, 2위 이동환 기자, 3위 3위 김영현 기자. 예. 네. 아마 그대로 갈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우리 예. 농구 팬분들은 그렇지 네. 않을 마음이 그리고 코멘트도 한 번씩 해주세요. 야 진짜 이동환 저 칼럼 볼 때는 몰랐는데 저거 완전 너무한 곳이구만.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또 김혜영 기자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어떤 여론몰이를 해온 게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아 저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팬분들은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안 이도는 아니 분들 그런 거에 휘두르지 않아도 제 라인업은 탄탄합니다. 솔직히 빈틈이 없어요. 여기 라인업은 그냥 뭐 지역방어 서버리면 칵칵 하고 여기는 뒷선 탈탈 털리고 김종규가 했는데? 김종규 선수 혼자 그냥 혼자 고생을 엄청 걔 뭐, 해야 되는 걔 거예요. 뭐. 엄청.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선수 혼자서 진짜 네. 너무 고생을 저- 해야 되는 저는, 라인업입니다. 예, 제 라인업에 들어간 선수들 다음번에도 인터뷰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경기력 기대합니다. 예. 근데 많이들 이제 뭐 좀 많이 분석을 좀 해보시고 저희의 그 어떤 라인업 뭐 그냥 이제 뭐 양동근 두경민 한번 같이 뛰는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DB 팬분들과 그리고 많은 농구 팬분들 한번 제 라인업 많이 밀어주세요. 네.